요즘 자동차, 전기차 주식들도 좀 부진한데 갑자기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날벼락 맞은 전기차 시장, 슬쩍 전 세계 정부가 말 바꾼다, 발 뺀다, 태세 전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특히 이번 주에도 한국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뽑힐 정도인데 주요 정부가 지금 하나 둘 전기차 전환이 삐걱거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세계 곳곳에서 좀 전기차 전환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특히 지난주 어디냐면 영국, 요게 또 주목을 받았는데 영국이 참고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미국, 중국이고 그 다음이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인데 유럽 시장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작은 시장이 아닌데 요 영국이 처음으로 깜짝 전기차 유턴 정책을 발표합니다. 되돌리는 거죠. 역주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인상 깊었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의 총리가 발표를 합니다. 지구 구하다가 국민을 파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바꾼다고 하다가 물가가 더 높아져가지고 지금 그거 하다가 영국 국민들 다 파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과장 보태서. 그래서 괜히 전기차로 급하게 바꾸다가 가게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지금 부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영국 총리가 내후년에 총선도 있고 하는데 지금 영국 총리가 속한 여당 지지율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야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올해 1순위 정책으로 물가를 반까지 깎겠다라고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기차 전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연차 판매를 연장해 줍니다. 5년 더 팔 수 있다. 전기차 급하게 전환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중고 내연차는 계속 거래 가능하다. 야, 이것도 이제 사실상 그러면은 오래오래 타다가 이제 뭐 중고차로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숨통이 트이는 거죠. 기존 내연차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 총리가 해놓은 정책들 다 뒤집습니다. 석유 보일러, 이런 화석 연료로 하는 보일러도 판매를 막 금지한다 그랬는데 연장합니다. 10년 연장해줍니다. 엄청 길게 늘려주죠. 그리고 전 총리가 가정용 가스보일러, 친환경 가스보일러로 다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그것도 의무 완화 풀어줍니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구 뭐 친환경 이런 거 하다가 국민들 다 힘들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상 이제 표시 먹기의 일환으로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영국만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약간씩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뭐 지구 살리기 할 때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심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영국도 워낙 지금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ESG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친환경 뭐 이런 거에서 슬쩍 발 빼기 이제 발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침체 우려 커지니까 2년 만에 깜짝 동결을 발표합니다. 시장은 더 올릴 거라 그랬는데 지금 진퇴양난인 거죠. 더 올리자니 침체가 더 커질 것 같고 또 내릴 수는 없죠. 물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가가 아직도 6%대인데 결국은 기준금리 5.25에서 멈춥니다. 2년 만에 첫 동결. 그래가지고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결국 긴축했더니 실물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나빠지는데 친환경 이런 거 할 때냐라고 사실상 영국 중앙은행도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 거죠. 그래서 외신에서는 영국 중앙은행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항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전기차 전환 이런 것도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국에 투자 많이 하는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포드랑 미국의 포드랑 한국의 기아차더라고요. 기아차가 그 영국에서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저도 좀 사실 잘 몰랐던 사실인데 막 조사하다 보니까 기아차가 영국에서 되게 실제로 판매 순위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3년 만에 일방적으로 정책을 뒤집는 게 어딨냐, 완전 신뢰가 훼손됐다, 영국 그럼 뭐 믿고 투자하냐 앞으로. 그래서 영국의 포드 대표도 영국 정부가 신뢰를 훼손했다라면서 막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계획에 맞게 자동차 공장도 짓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아차도 이제 영국 정부가 계획 연기하는 거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들도 혹시 다른 국가들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이번에 사실상 전기차에 브레이크 거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프랑스판 IRA라고도 하는데 이제 프랑스도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서 중국 전기차 때리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사실상 중국 때리기인데요. 결국 여기도 나와있지만 프랑스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친환경 한다고 우리 전기차 밀어줬더니 중국만 좋은 일 하는 것 같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국 수입사는 보조금 아예 주지 말자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약하자면 이런 건데요. 프랑스에서 먼 곳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일수록 보조금을 안 주겠다. 프랑스에서 가까운 곳에서 만들수록, 쉽게 말해서 프랑스 안에서 만든 전기차일수록 보조금을 우선순위로 주겠다. 이 말인즉
프랑스하고 먼 중국은 보조금 주기 싫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거창한 말로 탄소 발자국이니 뭐 친환경 환경 뭐 이런 거니 했지만 결국은 저 멀리 있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주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옆에 있는 한국에도 불똥이 튄다라는 기사도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상 전기차 전환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자국 보호 무역 하겠다. 지금 프랑스도 선언한 거죠. 이제 유럽연합에 있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정책 지원금도 줄인다 그러고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은 보고서까지 또 냈어요. 중국 배터리 공포증 관련해가지고 중국 배터리의 공포가 너무 심한지 중국 배터리 의존도 위험이라는 보고서까지 이번 주에 대해서 외신에서 되게 크게 다뤘는데 이거 뭐 중국 전기차 지금 배터리가 점유율이 지금도 50%를 넘어간다. 이대로 가면 2030년이면 다 먹혀가지고 그냥 전쟁 전에 그 러시아한테 에너지 의존했던 것처럼 큰일 난다.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중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이거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보고서까지 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유럽에서 여기는 것 같고 하나 둘 이렇게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갑자기 정책이 바뀌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언론에서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주말에도 글을 올리는데 읽어보니까 아주 자극적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3년 내로 미국이 중국 전기차로 뒤덮일 거다. 아, 되게 공포스럽죠. 공포 마케팅인데 이거 보면은 아주 우리의 나라를 망칠 것이다. 미국 기준이죠. 3년 내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전역을 다 뒤엎을 거고 이제 여긴 약간 정치적인 발언입니다만은 그게 바이든이 원하는 거다. 왜냐면 바이든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거고 친중파고 이게 미국을 망칠 거다. 그래서 이 중국 전기차는 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기차 정책 뒤집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지금 대선 후보로 공화당 쪽에 올라오는 대선 후보들 다 일관되게 지금 전기차 때립니다. 그래서 펜스 전 부통령도 이렇게 둘이 같이 전 행정부에 있었죠. 펜스 전 부통령도 전기차 정책은 중국 배만 불리는 행동이다라고까지 이번 주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같이 전기차 때리겠다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미국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불똥이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도 막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전기차 전환 투자 말 믿고 보조금 준다 그래서 미국에만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랑 배터리 공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나요? 74조. 와, 어마어마합니다. 전기차부터 배터리, 우리나라 또 배터리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K 전기차 배터리 날벼락 맞았다. 트럼프 변수까지 덮친다. 하면서 하던데 진짜 정말 내년이 대선인데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 공약들이 자극적으로 바뀔 거고 세게 나올 텐데 이제 이러면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갑자기 뭐 IRA 폐지한다 그러고 정말 날벼락이죠. 이거 믿고 투자했는데 이거 완전히 뒤통수 맞는 꼴이잖아요. 한국의 얘기만은 아니겠지만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까 물론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전기차 전환은 가는 방향이 맞는데 단기적으로 좀 삐그덕거릴 수 있다라는 우려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금리 장기화되고 있고 또 중국은 침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부진해가지고 테슬라도 지난주에 10% 넘게 빠지고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고 보시면 고금리 우려 때문에 미국 뭐 전기차 스타트업들 14% 빠지고요. 중국 전기차 안 팔린다 그러니까 18% 10% 뭐 급락합니다. 폭락합니다. 그리고 루시드라고 하는 미국 전기차도 10% 넘게. 지금 이렇게 고금리 피해를 보고 중국에서 경쟁 심화, 그냥 악재는 다 때려 맞는 거죠. 안 그래도 경쟁 심화인데 지금 전기차 정책 전환도 늦어진다고 하니까 삐그덕거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에 실적 시즌인데 요것도 이제 실적 부진할 것 같으니까 먼저 빼는 거죠, 주가를. 이제 CT라고 하는 월가의 한 기관에서 중국 판매 부진할 것 같다. 지금 데이터 보니까 약간 자동차 안 팔리는 것 같다. 뭐 이건 너무 사실 흔한 악재 재료 소재인데 중국 핑계를 대면서 좀 주가 조정 받았습니다. 길게 보면 테슬라는 10% 오르고 내리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고변동성 주식이라서 별로 신경은 안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 좀 주가 하락은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뭐 또 한편으로는 캐시우드라는 테슬라 많이 투자해 놓으신 기관 있죠? 펀드 매니저가 계속 테슬라 주식 판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있는데 뭐 이제 캐시우드가 팔았다 그래서 테슬라가 빠지고 이런 건 이제 좀 아니지 않나, 별로 핑계스러운 핑계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거는 불과 며칠 전에 캐시우드가 테슬라 목표 주가 2,000불 간다고 막 올렸거든요. 테슬라가 독주한다 그래놓고 또 정작 주식은 파니까 약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노 섞인 댓글이 많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목표 주가 올려놓고 왜 자기는 파냐, 약간 이렇게. 그렇죠, 월가가 늘 그렇죠. 뭐 이렇게 목표 주가 올려놓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다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T도 이렇게 중국 판매 부진 보고서 내놓고 자기는 살 수도 있어요. 너무 음모론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월가가 다 솔직하게 얘기 안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부진한데 테슬라만 부진한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1등 기업이 이렇게 부진할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지금 한국도 지금 대표적인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는 게 반도체 수출이나 자동차 수출인데, 한국도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자동차 수출이 보시면 올해 잘 나가다가 좀 꺾이는 느낌이 나죠. 올해 한국 경기도 지탱했던 게 이제 반도체 말고 자동차가 잘 팔려가지고 되게 올해 상반기 경기를 그래도 이끌어줬던 게 자동차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꺾여가지고 올해 남은 4, 4분기는 더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또 거기다 지금 전기차도 안 팔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차도 지금 피크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 주식은 조금 단기로 부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자동차 안 팔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또 갑자기 리튬 가격이 왜 이래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이 기사 보고 리튬 가격 한번 찾아보니까 이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전기차 배터리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리튬 배터리잖아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전기차 대란이 오면서 리튬 공급 대란이 온다, 리튬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난리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제는 리튬이 남아 돈다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제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를 때는 또 부족하다더니 내리니까 이제는 또 뭐라냐면요, 리튬 채굴 국가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남아 돈다, 경기 침체나 경기 부진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다, 25년까지 리튬 가격이 떨어진대요.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 2030년까지 리튬이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배터리 가격이고 전기차 가격이고 폭등한다더니 또 이렇게 보고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서 낸 것도 아니에요. 호주 에너지 자원부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25년까지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차 단기 수요는 좀 주춤할 거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참 이게 저도 보면서 말 바뀌는 게 1년 단위로 한 보면은 웃깁니다. 이게 참 기사도 저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너무 이런 폭등한다 폭락한다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시기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또 떨어진다라는 기사를 내보내는구나 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망보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 관점으로 좋아하는 자동차 주식이나 전기차 유망주가 있다면 이럴 때 안 좋다 떨어진다 할 때 잘 모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인 사심으로는 테슬라도 괜찮게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에도 테슬라 공장 지어달라고 아주 전 세계에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머스크가 웬만한 대통령보다 전 세계 정상을 많이 만나고 다닌대요. 뭐 그럴 법도 한데 참 한 명의 CEO가 엄청나게 바쁜 비즈니스 외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터키 대통령이 와가지고 머스크한테 직접 제발 공장 지어달라고 설득하러 오기도 하고, 이스라엘 총리도 테슬라 공장 와가지고 사이버 트럭 타보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고, 뭐 외신에서 사우디도 공장 짓는다 그랬는데 머스크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해서 제가 기사는 뺐는데 사실 무근은 아닐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논의는 했는데 지금 아직 언론에 띄우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지금 테슬라 공장 유치전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끄떡 없지 않나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테슬라 공장이 막 아이폰 팔리듯이 나중에 테슬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주말에는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테슬라가 반도체가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성능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 반도체 필요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게 이제 자체 AI 반도체거든요. 도조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온 기사 보니까 대만 쪽 언론에서 나온 기사인데 주문량을 2배 늘렸대요. 대만 TSMC한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율주행하는 로보택시 하기 위한 이 자체 반도체 성능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AI 반도체 90% 막 독점한다 이랬었잖아요. 테슬라는 또 자체 자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테슬라도 뭐 워낙 시장 범주가 전기차 단순히 팔아서 마진 남기는 기업이 아니라 가지고 요 영역까지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는 한 주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장기 관점으로는 역시 괜찮지 않을까. 속도 조절이야 정부들이 또 말 바꿨다가 또 분위기 좋으면 또 갑자기 또 정책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전기차 전환 가속화 이런 기사가 또 언젠가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 자동차 주식들을 여기 넣어놨는데 관심 있는 주식들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고, 많이 빠진 것들은 또 포트폴리오에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서학개미분들의 최애 주식 중 하나는 뭐니뭐니 해도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침 테슬라 주식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테슬라 주식뿐 아니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애플 헤드셋 등 괜찮은 경품들을 주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M스탁 홈 화면에 우측 상단 혜택 누르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경품에 응모하기 누르고 응모권 수량을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 응모할게요 동의하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역시 가장 인기가 많은 테슬라 주식은 120만 건이 넘게 응모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9월 말까지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증시를 휴장하는 관계로 이 이벤트 참여하시려는 구독자분들은 해외 주식 미션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